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더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슈로 하나 들고 온 내용이 있는데요. 네. 뭐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뭐 최근에 뉴스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네네. 화폐 개혁이라고 해서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네. 이런 얘기가 근데 화폐 개혁이라고 하면 네. 흔히들 사람들이 뭐 돈을 다시 찍기 때문에 시장적으로 좋지 않을까? 뭐 흔히들 우리가 뭐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뭐 짐바브웨 달러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뭐 돈을 수레로 싣고 가는 뭐 이런 진짜 뭐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화폐 액면 단위를 변경하는 것들에 따른 내 비용 그런 비용도 있겠지만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내수 부양,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장점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나 최근에 몇 년간을 보면 국내 같은 경우나 소비나 수출이나 수입이나 모든 그 투자나 이런 부분이 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시가 2005년에 터키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서 네. 화폐 개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 그렇죠. 시장에 좀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플레를 오히려 인플레를 유도해야 된다는 추진설이라는 내용도 있고 네. 최근에 무슨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한은에서 이런 통화정책 대응이 좀 많이 늦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단점으로 하면 근데 조금 안 좋은 분야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가나 부동산 이런 문제에서 뭐 안 좋은 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터키가 2005년에는 성공적으로 보여줬으나 최근에 작년에 리라화가 급락을 하면서 했죠.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을 네. 줬고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터키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 리라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금액을 푸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혼동을 주는 부분 네네네. 이런 부분이 좀 터키 금융시장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여기는 그런 단점까지도 이게 그쵸, 보여주고 있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폐 개혁이나 리디노미네이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로 네. 꼽히는 친구들은 보면은 한 종목군을 차트와 함께 보시면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면 무인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나 ATM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우선 네. 첫 번째로 청호컴넷입니다. 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ATM기 제조와 판매를 하는 친구고 차트상으로 굉장히 얘기가 나올 때 정말 급등을 하였다가 네. 정말 귀신같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목군이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단발성으로 끊기면서 어떻게 보면 단타를 유도하는 그런 차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비슷한 종목으로 한네트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한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자동 지급 ATM기나 이런 ATM기 관련 인출이나 이체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업체고요. 차트상으로도 급등 주고 밀리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는 이런 종목군을 보여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친구로 오늘 푸른기술 오늘 대북주로 조금 엮이면서 오늘 네. 시세를 약간 주고 있긴 한데 주고 있네요. 이것도 무인 자동 단말기 이런 이슈로 있고요. 시가총액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이 보시면 많이 빠지다가 지금 최근에 그 날 이슈가 있는 날 한 9% 정도 올랐다가 또 다시 밀리는 모습 보여준 바가 있고요. 로지시스 마찬가지로 같은 날 거의 비슷한 날에 급등을 주고 한 네. 18%까지 올랐다가 6%로 밀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산 장비 판매 및 보수하는 업체로 이제 벤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CT 등을 하였지만 바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금융 자동화 시스템과 특수 목적 단말기 사업을 영위하는 친구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호가도 시가총액도 말씀드린 450억. 아까 말씀드리면 200억에서 제일 간 게 이제 푸른기술 그것도 그나마 이제 대북이라서 좀 네, 1,000억을 그렇죠. 넘긴 거고요. 갓 1,000억을 넘기고 대부분이 200억에서 400억, 500억 사이로 굉장히 좀 작은 종목군에 속합니다. 네. 종목군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다수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 단발성 이슈성으로 단발성이죠. 보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거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네. 이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슈성이기 때문에 좀 더 맞아요. 빠른 진입과 빠른 탈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이슈성으로 강한 흐름에 주는 윗꼬리가 긴 종목군은 어떻게 보면 크게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그런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게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미만 종목군이라면 네. 한번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그 대응하기 따라 달라지고 어떤 종목을 뭐 3천억이건 1조건 뭐 급락하는 종목이건 급락하는 종목은 뭐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윗꼬리에서 잘못 걸리면 정말 구조대가 거의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주의를 한번 하시라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물론 이런 그 테마나 업황이 한번 진짜 실질적으로 화폐 개혁까지 간다면 그렇죠.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화폐 개혁을 한다면 화폐 개혁을 다시 찍어내고 네. 다시 발행을 하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지 업체나 뭐 돈 관련 이런 그쵸, 업체들 사실은. 업체가 좀 도움이 되고 네. ATM기보다는 오히려 더 은행 관련주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런 테마성이나 뭐 무인 관련 종목이 시대를 바꿀 기술이라고도 하고 뭐 키오스크나 뭐 간편 결제, 무인 결제 이런 것들이 뭐 시대를 바꿀 기술, 뭐 4차 산업에 대한 혁명 기술이라고 하지만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습관을 기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